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속 근력과 근육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운동들 중에서 우리의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필라테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필라테스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더 균형 있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 중이고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많이 바쁘실 텐데, 우리 또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네. 와주시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딱 오시니까 정말 스튜디오가 환하고, 너무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뵈니까 정말 이렇게 이 몸매가 딱 아름답고 균형이 잡히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지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네. 매일매일 수업 준비를 해요. 매일매일 수업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회원님과 같이 동작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이제 그 수강생들과 함께 이제 네. 뭐 강의 겸 본인의 운동도 하신다는 거죠? 네. 그 운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횟수로 6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거 혹시 필라테스를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원래 평범한 주부였어요. 네. 주부였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좋을까 하다가 뭐 수영도 해보고 헬스도 해보고 요가도 해봤는데 이 운동이라는 게 각 제약이 조금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가기가 싫어지기도 하고, 헬스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을 했을 때 과연 나에게 맞는 운동인지 그리고 이 자세가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활발한 제 성격하고는 살짝 조금 거리가 있어서 무슨 운동이 좋을까 하다가 친구가 필라테스를 소개를 해줬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필라테스가 흔한 운동이 아니었고 또 고가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주부들이 큰 돈을 쓰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제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병원 가는 횟수도 줄어들기도 했고요. 또 계속 배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몸의 통증과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평생의 직업까지 되었군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셨어요. 어떤 식으로 필라테스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셨어요? 요즘에 성장기 아이들을 보면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만 해도 어깨가 굉장히 구부정하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데 그걸 제가 집에서 조금씩 이제 동작을 보여주면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할 때 아이들이 같이 따라해요. 그렇게 따라함으로써 아이들도 바른 자세가 되고 점점점 자세가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정말 좋은 아이들에게 운동이다 싶더라고요. 하긴 뭐 요새 아이들이 정말 핸드폰이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다들 보면 눈도 안 나쁘고 자세도 이렇게 구부정하고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수죠. 운동이.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뭐 요가도 하고 PT도 하고 뭐 번지 요가부터 해가지고 플라잉 요가까지. 근데 이제 필라테스를 해보니까 확실히 또 필라테스와 요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흔히 이제 상담을 오실 때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요가와 필라테스가 같은 운동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크게 구분을 해드리면, 요가 같은 경우는 우리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서 이완을 해주고 네.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우리 몸의 불균형을 바르게 잡아주는 개념이시고요. 필라테스는 이제 우리 이완과 수축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면서 이제 몸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제 요가를 할 때도 사실 이제 나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쵸. 호흡을 이제 기본으로 되게 중시를 하는데 필라테스를 할 때도 호흡이 기본이 되나요? 그렇죠. 필라테스하고 요가하고 호흡법이 조금 틀려요. 이제 우리가 주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복식 호흡 같은 경우는 요가에서 많이 흔하게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흉곽 호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흉곽으로 호흡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절로 거기에 습관이 돼서 복부 운동을 하는데 조금 영향을 더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흉곽호흡이 어떤 거지? 되게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말로 하는 거와 행동이 또 이제 그쵸. 약간의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제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 이제 우리 연예인들을 제가 많이 비유를 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돌 그룹 같은 이쁜 이제 여자 아이돌 그룹을 보면 짧은 옷을 입고 딱 붙는 옷을 입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배가 나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럼 배를 항상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배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안 움직이면 갈비뼈, 흉곽이 호흡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벌어졌다 모아졌다 하면서 흉곽 호흡을 하면서 예쁜 몸을 만들 수 있고 코어에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호흡을 좀 해주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흉곽 호흡을 한다라는 게 이제 사실 개념이 일반인들은 쉽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걸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배에 힘을 긴장감. 딱 준다. 네. 그럼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가슴의 그렇죠. 흉곽이 이제 벌어지면서 네.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근데 이 필라테스는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기원이 된 건가요? 필라테스는 다른 운동과 다르게 그 운동 개발자 이름을 따서 만든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세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운동인데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다라고 해요. 그분도. 네. 이제 체조 선수인 아버지와 자연요법 치유사인 부모님 영향으로 이제 신체의 건강과 정신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외국인 수용자로 이제 수감이 됐었는데 네. 그때 수용자들과 함께 매일 운동을 같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걸렸던 전염병이 그 사람들은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수용소다 보니까 다친 병상에 있는 누워 계신 분들도 네. 계실 거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침대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필라테스는 침대 매트리스를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스프링을 빼서 개조를 해서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누워있던 사람들이 앉아있게 되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서면서 그런 과정이 생겼는데, 그 기구들이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필라테스 기구들이세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재활 목적이기 때문에 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근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필라테스라는 것이 사람 이름인지 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조세 필라테스라는 이제 헬스와 요가는 정말 헬스와 요가라는 운동인데, 네. 네, 요거는 좀 특이하게 개발자 이름을 그렇군요. 따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기원을 이제 듣고 보니까 네. 그 우리 필라테스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기구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네. 약간 스프링 네, 같이 네, 이렇게 네. 해서 그런 기구들이 나왔군요. 처음 필라테스 기구를 접하시는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고문기구 같아요 라고 하세요. 이제 스프링이 막 달려있고 하니까. 네. 근데 하시다 보면 스스로 근육을 움직이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필라테스의 기원은 어떤 사람의 네. 재활 치료를 그렇죠. 목적으로 했던 네. 그렇군요. 그리고 면역력도 같이 증진되는 그렇죠. 거고 네.
정말 일석이조, 뭐 일석삼조의 운동이네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서 모든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운동이기는 하나, 특히 이 필라테스를 뭐 권장해 주시고 싶은 대상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꼭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이제 허리 수술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네. 추세세요. 그래서 허리 수술하셔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근력이 급격히 감소한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모든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들수록 지금 이제 근력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근력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붙는 거는 힘든데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성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네, 맞아요. 그 필라테스가 근육 현상에, 아까 근육 그 증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헬스처럼 무게를 치면서 겉근육을 이제 펌핑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는 안 쓰는 근육을 주로 많이 써요. 흔히 말하는 속근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속근육을 씀으로써 조금 더 근력이 오래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럼 혹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필라테스는 헬스와 다르게 무게를 많이 무겁게 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구를 사용했을 때 내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절로 속근육에 자극이 느껴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 아까 말씀하신 그 재활을 치료를 그렇죠. 목적으로 개발된 그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네. 동작을 하다 네. 보니까 최대한 평소에, 스스로. 그래서 평소에 내가 안 쓰던 그 속근육의 자극을 그렇죠. 함께 주도록 그렇게 개발 고안된 기구들이군요. 네, 그러니까 헬스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필라테스를 하실 때 선생님 스프링 더 무겁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별 효과가 없고요. 조금 스프링을 좀 가볍게 걸어서 조금 더 코어에 집중을 하면서 내 스스로 근육을 인지를 하면서 운동하시면 속근육이 조금 더 자극이 가시는 게 확실히 확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저도 처음에 이제 필라테스를 접하게 됐을 때는 이거 너무 이게 운동이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좀 약간 졸리고 하고 나도 뭔가 막 이렇게 개운하게 막 땀이 쫙 빠지고 막 이게 근육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아가지고 좀 의아했었거든요. 필라테스는 운동한 그 순간은 뭐지? 운동 내가 한 게 맞나? 이러시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자극이 점점 통증이 심해지세요. 근육통이. 그래서 길게는 일주일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운동이 되는구나 라고 되게 만족감을 표출을 하시죠. 네, 확실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고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내 몸이 교정이 되는구나. 네, 맞아요. 이렇게 코어 근육이 중심이 바로 잡히는구나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예전에는 젊으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는 몸매가 라인이 예뻐진다라고 이제 많이 입소문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재활 목적의 운동이 되면서 이제 병원에서도 기구를 들여서 재활을 하는 병원도 생겨나기는 했는데 처음에 필라테스를 하시면 살이 빠지는 건가? 라는 건 못 느끼세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세가 바르게 되면서 균형이 잡히면서 내 몸 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살이 빠져 보이는 효과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몸매도 라인이 예쁘게 만들어지는 효과도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시죠. 이 말씀 듣고 더 많은 여성분들이 필라테스를 신청할 것 같은데 요새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나가지 못하고 운동을 못 하시니까 더군다나 뭐 집에서 다들 재택근무하고 하시니까 정말 컴퓨터 앉아있는 시간이 더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하거나 컴퓨터를 많이 오래 하시는 분들, 자식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동작들이 있을까요? 먼저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식사도 굉장히 불규칙해지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음식을 시켜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소도 좀 무너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좀 몸도 무기력해지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핸드폰도 많이 보고 네. 이제 노트북을 또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깨와 목에 굉장히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뭐 집에서 간단하게 정말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수업 중에도 저희 회원님들께 종종 말씀을 드리는 동작이에요. 요즘에 여유롭게 하늘 한번 바라보실 여유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시다가 혹 어깨나 목에 통증이 오시면 하늘 한번 바라봐 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자세를 내가 잘 잡을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추부터 경추, 네. 목 있는 데까지 크게 신전을 한번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봐 주시면 일자목이나 거북목에 큰 도움이 되셔서 통증이 덜해지실 거예요. 아, 그냥 뭐 단순하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되나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경추 좀 무리가 가시니까 천천히 내 목이 어떻게 꺾이는지, 경추가 꺾이는 거를 천천히 느끼시면서 하늘을 길게 바라봐 주시면 우리 목의 주름에도 좋습니다. 네. 아, 목의 주름에도 효과가 있고 어깨도 같이 더불어 그럼요. 펴지는 효과가 네.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선생님 그때 이제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은 뭐 마시고 내쉬고가 되실 거지만 통증이 있으실 때는 호흡을 내쉬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편하게 몸을 이완을 시켜주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천장을 천천히 바라봐 주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머리가 제일 무겁게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는 게 경추에 무리가 안 가고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호흡을 내쉬면서 네. 천천히 뒤로 이렇게 넘겼다가 다시 호흡에, 그 상태에서 네. 호흡을 마시면서 무겁게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죠. 아, 요거를 몇 회 정도 하면 될까요? 한 3에서 5회 정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시고, 주의하실 점은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빨리빨리를 많이 하세요. 네. 이제 동작을 하실 때 빨리빨리 하시는데 빨리빨리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천천히 호흡을 천천히 그렇죠. 내뱉으시면서 복부는 네.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회에서 5회 정도를 꾸준히 해주시면 우리 일자목과 거북목 그리고 어깨 통증이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앉아 있다가 제가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또 천천히는 하겠지만 목을 이렇게 뒤로 넘기는 동작을 바로 하시면 조금 무리가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 운동이나 뭐 이렇게 할 게 있을까요? 요것도 제가 수업 중에 많이 이제 시니어 분들께 많이 권해드리는데, 네. 우리 시니어 분들은 몸이 점점점 수축되기 때문에 어깨가 더 많이 긴장이 네. 되시고 라운드 숄더가 더 심해지세요. 그래서 약간의 어깨를 반바퀴를 돌려주시면서 어깨를 펴주시고, 네. 우리 쇄골하고 어깨를 누가 바닥에서 잡아 끌어내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끌어내려주시면 되세요. 아, 그럼 긴장이 네. 훨씬 풀리시면서 우리 쇄골이 좀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좀 먼저 이완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고개를 뒤로 네. 젖혀주시면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어깨 라인도 굉장히 예뻐지세요. 네. 아니, 진짜 우리가 사실 뭐 어깨 운동, 어깨 스트레칭 하면 막 이렇게 돌리고 그쵸. 막 팔을 뻗고 네, 이제 네, 네.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간단하게 지금 네. 앉아서도 네. 이렇게 반바퀴만 딱 돌린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펴지면서 이게 아래로 네, 쫙 맞아요. 당겨지는 느낌이 오네요. 굉장히 근육을 잘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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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상시에도 많이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항상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네네. 어깨가 이렇게 자꾸 네. 굽는 거를 느끼거든요. 자꾸 이제 틈나는 그렇죠. 대로 이렇게 반바퀴씩 그렇죠. 돌려줘야겠네요. 너무 네. 좋죠. 네. 실제로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추세의 변화나 뭐 이렇게 요새는 이제 이런 게 인기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또 다양할 것 같고 어떠세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조금 드렸듯이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재활로 많이 이제 이게 인지가 네. 되다 보니까 우리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를 당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까지도 오셔서 재활을 하고 가시고 좋아지시면서 이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니어 분들하고 허리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요즘에 수요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필라테스가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셨다가 이제 몸이 아파지실 수도 네. 있고, 이제 뭐 관절에 무리가 가실 맞아요.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스트레칭과 필요한 근력 운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아마 최적의 운동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운동은 더 해야 되는데 또 욕심을 내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관절에 또 무리가 네, 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좀 걸음을 더 많이 걸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10,000보씩 막 채우려고 네. 막 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통증이 생겨가지고 그쵸.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제 많이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걸음도 정말 잘 걸으셔야 돼요. 네. 이미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 내 걸음걸이가 팔자 걸음인데 그거를 열심히 걷는다 그래서 네. 좋아지지는 절대 않거든요. 우리 시니어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동작들이 있는데 TV를 보실 때, 또 핸드폰을 하실 네. 때 할 수 있는 동작이세요.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좀 캐치를 한 동작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목을 좀 가누고 허리에 힘이 생기면서 네. 앉아있는 자세를 봤더니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허리를 펴고 앉아있더라고요. 동작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동작이 우리 다리와 골반, 복부, 허리에까지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바른 자세를 해주실 수 있어요. 니은 자세를 만드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네. 근데 그 동작을 집에 가서 아마 해보시면 다리와 허리가 부들부들 떨리실 거예요. 쉽지가 않군요. 네, 엄청나게 긴장감이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몸이 이제 이완이 돼 있는 상태고 유연하기도 하고 틀어진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자세가 굉장히 좋은 중립 자세가 돼버린 거예요. 점점 이제 핸드폰도 많이 하고 자세가 구부러지면서 그 자세가 점점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수업하러 오시면 그 동작은 제가 필수로 항상 동작을 아까 니은자로 앉는 연습. 네, 그렇죠. 니은자. 그러면 이제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시 내려와서 바닥에 니은자로 네. 똑바로 앉아서 그렇게 상태로 뭐 몇 분을 앉아 있는 건가요? 몇 분까지는 솔직히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시면 뭐 계속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처음엔 너무 무리하지 않게 광고 하나 끝날 때까지만 앉아 계시면 되세요. 네. 그러다 광고가 한 편 끝났는데 괜찮네 하시면 광고 2편. 광고 3편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가장 좋죠. 지금 얼핏 듣기로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있는다는 게. 네, 굉장히 골반과 허리에 자극이 많이 오시고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은 등까지도 결리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만큼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바른 자세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앉아 있을 때도 혹시 이제 호흡을 같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항상 호흡은 마시고 내쉬고가 될 건데 그 니은자 자세를 하고 계시면 계속 복부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흉곽 호흡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호흡을 천천히 마셨다가 조금 통증이 힘들다 싶으실 때는 깊게 내쉬면서 계속 순환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필라테스에서는 이제 통증이 있을 때 호흡을 내셔라가 기본이군요. 그렇죠. 네. 호흡을 마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멈추게 되세요. 호흡을. 호흡을 멈추면서 긴장을 하시면 어깨가 같이 또 올라가게 되세요. 네. 어깨가 올라가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승모근이에요. 승모근은 어깨가 올라가면 너무 좋아 하면서 이렇게 승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승모근 때문에 이제 목이 또 통증이 시작되실 거고 목이 통증이 오시면 두통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깨와 승모근은 긴장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어깨가 굽기도 하지만 여기 이렇게 올라온다는 느낌이 그래서 드는 거군요. 그렇죠. 계속 긴장이 되고 있고 긴장이 되다 보니까 승모근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어깨를 반바퀴 돌리면서 끌어내리시고 니은자로 앉아서 호흡을 내쉬고 이렇게 이런 걸 반복을 해야겠네요. 요 아이를 요가와 같이 병합해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어깨 반바퀴 돌려놓으시고 끌어내리시면서 명상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몸이 충분히 이완되고 긴장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세상은 사실 어느 때보다 면역력이 너무 중시되는 그렇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이 필라테스가 우리가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시작은 되었다고 했으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포로들의 면역력도 같이 증강되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몸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정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가장 좋으신 운동이세요. 뭐, 일부러, 내가 굳이 운동하러 밖에 나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스트레칭과 그리고 식습관을 좀 올바르게 네. 해주시면 아무래도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너무 귀찮게 스트레칭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 위한, 내 몸을 위한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간단하게 집에서 운동을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동영상 같은 매체들이 그렇죠.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밖에 나가서 운동을 따로 하지 못하시더라도 TV나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주의하실 점은 그런 매체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하세요. 네, 너무 따라만 하시면 필라테스는 나하고 운동이 안 맞나 봐 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세요. 너무 따라만 하지 마시고 동작을 천천히 보시면서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이 근육에 매체에서 나오는 이 근육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를 인지를 먼저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만 주의를 조금 해주시면서 동작을 따라 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식이요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배달 음식 요새 너무 많이 시켜들 드시잖아요. 뭐 저도 뭐 귀찮으면 배달 음식 먹고나 하는데 어떤 식이요법을 권장하세요? 저는 회원님들께 솔직히 식단을 짜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식단을 짜드리면 평생 그렇게 쭉 건강한 식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세요. 내가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나?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럼 그 스트레스가 쌓여버리면 그것 또한 또 지방으로 축적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라고 하지만 조금 양을 줄이시면서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맛있게 건강하게 그렇죠. 드시되 조금 줄여서. 조금만 소식하셔라. 그렇죠. 네. 그렇게 드세요? 이제 듣고 보니까 그 필라테스는 어쨌든 속 근육, 코어 근육을 그렇죠. 단련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핵심의 어떤 방법, 뭐 이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고 지퍼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배가 힘이 들어가면서 저절로 허리 쪽으로 달라붙게 돼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앉아 계시지만 앉아 계실 때 이렇게 그쵸. 앉아 계시면 배 긴장이 풀리신 거예요.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계속 배에 힘을 주시면서 긴장감을 갖고 계셔야 코어에 좀 더 자극이 가시면서 약간의 배에 애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거를 계속 주무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면 훨씬 좋죠. 그러면 이제 배에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항상 힘을 주고 있으라는 거군요. 네. 저는 지금도 계속 앉아 있으면서 배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흉곽호흡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약간 이제 타이트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딱 배에 힘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걸 평상시에도 그렇죠. 평상시에도 계속.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좀 더 안 좋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배 코어에 힘을 주고 있다 보면 우리 관략근까지도 수축이 같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니어분들 요실금도 많이 오시죠. 그럼 같이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이제 코어가 집중이 되다 보면 우리 허리에 무리가 가는 통증도 덜해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코어에 힘을, 그러니까 배에 근육에 힘을 딱 주면서 코어 근육을 그렇죠. 자꾸 단련시키는 그렇죠. 운동을 하라 이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으세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앉아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생활하거나 또 이제 걸어서 뭐 어딜 다니는 것보다는 또 운전을 하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골반이 틀어지거나 불균형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평발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아주 유용한 실천 팁을 보여주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동작을 한번 시연을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정말 간단하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동작은 수시로 집에서 어디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전 팁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먼저 우리 집에 이렇게 의자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 의자를 양손으로 가볍게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코어에는 계속, 복부에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주실 거예요. 다시 그대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후 내쉬면서 뒤꿈치를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호흡 한번 마셨다가 내쉬면서 뒤꿈치를 다시 천천히 들어주실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 이 동작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종아리 근육과 우리 아킬레스건을 강화해서 평발이신 분들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예방을 좀 도와주시는 동작이세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지금 앉아 계시기도 한데 편하게 우리 회사에서나 집에서 앉으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동작이세요. 먼저 바르게 앉아주시고 절대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 허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면서 자세를 잡아주실 거고, 혹 의자에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를 잡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없으신 분들은 밑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무릎을 천천히 펴실 거예요. 호흡 한번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무릎이 펴지면서 일자가 다리가 될 수 있게 천천히 펴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5초에서 10초 버티셨다가 그대로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반대쪽을 똑같이 천천히 펴주셨다가 다시 5초에서 10초 버텨주시고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우리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시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부으세요. 부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충분히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올리거나 뭐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펴준다, 스트레칭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우리 골반이 이제 많이 좀 틀어지시거나 아프신 분들은 이 자세에서 그냥 오른발을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올리신 상태에서 허리는 구부리지 않게 펴신 상태에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상체를 내려가 주시면 충분히 우리 이상근이라는 근육의 자극이 가면서 골반의 교정에 효과를 보시면서 정말 시원한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때도 이제 호흡을 내쉬면서. 그렇죠.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허리 바르게 펴주시면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자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 경추, 목이 꺾이시면 안 되세요. 항상 내 목은 사선 일직선, 경추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편안하게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호흡을 끝까지 다 내뱉어 주셨으면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때도 막 무리해가지고 뭐 많이 더 내려가야 된다.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되세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천히 살짝만 내려가셔도 하고 자극이 오세요. 그럼 거기까지만 멈추신 상태에서 똑같이 5초에서 10초 버텨주시고 호흡은 천천히 내뱉어 주시면서 올라오시고, 두 번째 내려가실 때는 첫 번째보다 조금만 더 내려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서 다시 버텨주시고 올라오시면 그러니까 통증이 오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되겠군요. 그렇죠. 너무 무리하게 내려가시면 다치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통증이 오는 시점에서 멈춰주시고 유지해주시면 그러니까 이 동작은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앞에서 이제 시연을 해주시니까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유익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하셨던 이렇게 어깨 말린 동작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다시 의자를 살짝 앞으로 옮기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의자를 편하게 잡아주세요. 네. 잡으신 상태에서 허리는 똑같이 펴주셔야 되고요. 다리가 너무 뒤로 가지 않게 앞으로 와주셔서 내 몸을 기역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역자로 만드시면서 우리 어깨를 쭉 눌러주시면서 허리를 길게 펴주실 때 이렇게 했을 때 자세가 기역자가 나오시면서 말린 어깨와 그리고 허리 그리고 햄스트링까지 쭉 스트레칭이 되시면서 굉장히 라운드 숄더에 좋은 동작이 되십니다. 그럼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말씀 주신 앉아서 니은자를 거꾸로 한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기역 니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네. 그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그러면 호흡을 뭐 어떻게 가다듬어야 자, 될까요? 우리 양손으로 먼저 잡으셔서 호흡을 편하게 한번 마셔 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허리를 더 길게 펴주시면서 내 몸이 기역자가 될 수 있게 늘려 주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는 우리 시선 배꼽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둥글게 올라오실 거예요. 이 동작을 몇 회 정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 동작은 2번 정도면 적정하세요. 2번 정도. 네. 너무 또 많이 하시면 다리가 너무 땡겨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허리가 조금 너무 늘어나서 아픈 것 같아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살짝 있으신데 그건 잘못된 동작은 아니시고요. 아무래도 근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의 통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해주신 동작을 잠깐만 다시 정리해 보자면 평발에 도움이 됐던 그렇죠. 이렇게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 동작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동작은 편하게 앉으셔서 무릎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 동작은 이제 우리의 어떤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 근력을 단련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세 번째 동작은 우리 말린 어깨와 허리를 스트레칭 시켜주는 제일 편안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선생님 이렇게 동작을 또 앞에서 시연을 해주시니까 정말 유용하게 또 이렇게 쏙쏙 알아듣기 쉽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종종 나오셔가지고 자주 보여주세요. 또 저는 이제 볼수록 자꾸 질문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 우리 중년의 고민이 뭐니 해도 진짜 뱃살이거든요. 늘어나는 배둘레. 네. 근데 이게 정말 예전에는 뭐 운동 조금만 하고 좀 식이요법 하고 하면 금방 이렇게 쑥쑥 빠지고 했는데 정말 뱃살이 늘기는 쉬운데 빠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네. 혹시 필라테스에서는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이라고 할 것까지야 뭐 제가 아까 다 방출을 한 것 같고 이 뱃살은 중년의 여성의 문제뿐이 아니고 모든 여성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뱃살은 운동만이 살 길이다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소식을 하시면서 우리 식이요법을 같이 조금씩 병행을 해주시면서 우리 복부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좋으실 건데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는 소식을 하셔도 움직임, 기초 대사량이 적기 때문에 금방 다시 또 살이 찌세요. 그래서 소식을 조금 더 해주시면서 자주 살짝 식사를 해주셔서 우리 이제 당 조절도 해주시고 이제 너무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서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뱃살이 뭐 확까지는 아니지만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마 눈으로 보여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유산소 운동도 있고 또 근력 운동도 있고 이렇잖아요. 유산소와 근력을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원래 좋으세요. 뭐 오늘은 유산소 했으니까 내일은 근력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유산소와 근력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 비율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시니어 분들께는 먼저 유산소를 조금 더 시간을 비율을 더 좀 두는 편이에요. 뭐 1시간을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 시니어 분들께는 유산소 운동을 한 30분, 35분 정도 좀 드리고 나머지를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걸로 권유를 드리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산소를 짧게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원체 기초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유산소를 살짝만 해주시고 근력을 조금 더 키우시는 게 아무래도 더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좋죠. 유산소는 이제 걷기나 달리기 이 정도의 운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걷는 것도
시니어분들께서는 무릎 통증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유산소라고 해서 꼭 걷거나 뭐 러닝머신을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집에서 아까 제가 보던 동작 같은 거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몸을 좀 깨워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몸 좀 깨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근력을 들어가셔야 부상 없이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시니어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팁 같은데 그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꼭 뭐 걷거나 뛰거나 이게 아니라 간단한 이제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해주시고 뭐 나머지 한 20-30분을 근육 운동으로. 그렇죠. 이제 보통 제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동작들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네.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 없던 혈압도 갑자기 확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 주시면서 천천히 옆으로 누워서 일어나시면서 살짝 방을 한번 이렇게 걸어주시면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크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시니어분들은 어떤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될까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아무래도 다리에 힘이 많이 급격히 빠지시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좀 많이 권해드려요. 근데 운동센터에 가셔서 무겁게 운동을 치시면 절대 안 되시고 가볍게 무게를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하체 운동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부상 방지도 예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벼운 하체 운동이라고 하시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런 것들. 네, 그러고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살짝 한 발로 버티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이제 중심이 살짝 잡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보다는 한 5초 정도 한 발로 서 있다가 내려주시고 다시 5초 정도 다른 반대쪽 발 서 있다가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체의 근력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작이 이제 저희 그 예전에 우리 그 선생님들,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을 때 뇌 운동 전문가 선생님이 오셨을 때도 이게 치매나 알츠하이머 예방할 때도 가장 좋은 뇌 자극 운동이 맞습니다.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근육을 발달시키는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이게 뇌에도 굉장히 좋지만 내 몸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뇌가 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니어분들께는 그 동작이 유용한 동작이 되실 수 있죠. 그렇겠네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나이가 들수록 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운동을 하거나 똑같은 음식을 섭취를 해도 더 많이 찌고 근력은 더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 이 기초 대사량을 조금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을 늘리시려면 운동밖에는 없으세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몸이 좋아지셨다고 난 이제 좋아졌으니까 운동 안 해야지 라고 하면 내 몸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안 좋아지세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올리시려면 정말 꾸준히 조금씩 운동을 하시면서 내 몸을 깨워주면서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도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더불어서 충분한 수면. 그렇죠. 이제 시니어분들은 호르몬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많이 이제 잠이 없어지시기도 하세요. 그럴 때는 조금씩 수면을 낮잠이라도 살짝 20분 정도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죠. 아니 저희 이제 그 친구들 동창들 단톡방에 있는데 점점 그 단톡방에 올리는 시간대가 일러지는 거예요. 시간이 막 점점 새벽으로 다가와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단톡방 알람을 꺼놨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이제 근력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정말 충분한 수면을 잘 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수면도 그렇고 운동도 운동이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건강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동작들도 보여주시고 또 필라테스의 기원도 알려주시고 해서 정말 유용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운동은 요즘에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건강한 행복한 내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국인데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 한 번에 어떻게 막 쫙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식사하고 그렇죠. 세수하고 씻듯이 운동도 하나의 나의 생활 습관으로 꾸준히 하셔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너무 유용한 실천 팁까지 보여주시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역시 아름답고 균형 있는 몸에서 건강한 정신과 즐거운 삶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어 근육 튼튼하게 단련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응원드립니다.